25살의 봄은 원래 설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그의 가족을 만나는 날, 따뜻한 미소와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러나 그날 그녀가 마주한 것은 환영의 꽃다발이 아니라 차가운 시선과 날선 말들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던 순간부터 공기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떠돌았고 거실에 모인 10명, 남짓한 가족들의 눈은 마치 낯선 사람을 신문하듯 그녀를 훑어보았다. 요즘 아가씨들은 예의가 없다더니 처음 건네진 말은 인사가 아니라 평가였다.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허리를 숙였지만 돌아온 것은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적인 반응뿐이었다. 부엌에서는 이미 음식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시간이라고, 오늘은 집안의 작은 모임이니 예비 며느리라면 정성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아직 정식으로 약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인사를 드리러 온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기대는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다. 아무도 앞치마를 건네주며 힘들지 않게 천천히 해요 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대신 커다란 냄비와 가득 찬 식재료들이 그녀 앞에 놓였고 어머니와 2명의 이모는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은 설렘이 아니라 시험대 위에 올려진 기분, 그리고 이유 없이 죄인이 된 듯한 당혹감으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딸이었다. 남자친구 민호를 만난 지는 2년이 되었고 그는 늘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의 가족도 비슷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부엌에 들어선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달라졌다. 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어 보이며 이 정도는 기본으로 차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잡채, 갈비찜, 전, 미역국, 샐러드까지 10가지가 넘는 음식이 순식간에 목록처럼 나열되었다. 수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지만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혹시나 실수할까 두려워 손은 점점 떨렸고 이모들은 뒤에서 요즘 애들은 요리도 못한다더라 라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뜨거운 불 앞에서 서 있던 그녀의 다리는 점점 저려왔다. 민호는 거실에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가끔 부엌 쪽을 힐끗 바라볼 뿐이었다.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수지는 그가 언젠가는 들어와 같이 하자고 말해주길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는 간이 조금 싱겁다며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이모 중 한 명은 전의 모양이 고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지는 연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다시 간을 맞추고 다시 전을 붙였다. 그 순간 그녀는 손님이 아니라 일꾼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식사가 시작되었을 때 가족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음식에 대한 칭찬은 거의 없었고 대신 그래도 이 정도면 노력은 했네 라는 말이 돌아왔다. 수지는 조용히 빈 접시를 채우고 물을 따랐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였다. 혹시라도 또 예의 없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민호는 그런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에 가까워 보였다. 여자는 원래 이런 자리에서 살림 솜씨를 보여줘야지. 누군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몇몇은 웃었다. 수지는 함께 웃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그녀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싱크대에는 그릇이 산처럼 쌓였고 테이블 위에는 음식물과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다. 이모들과 사촌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겨 과일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어머니는 수진을 향해 설거지는 깨끗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등을 돌렸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주어진 듯했다. 수진은 조용히 소매를 걷어붙였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설거지를 하며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여기서 혼자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을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약속도 확실하지 않은 관계인데 왜 이미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시험받고 있는 걸까? 부모님 댁에서는 늘 힘들면 말해라 라고 하셨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힘들다는 말을 꺼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혹시나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민호에게 누가 될까봐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한참 뒤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수지는 잠시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조금만 더 힘내. 엄마가 원래 좀 엄격해.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엄격함과 무례함은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민호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고 수지는 혼자 남아 마지막 그릇을 닦았다.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가족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어머니는 다음에는 더 잘하겠지 라는 말을 남겼다. 칭찬도 고생했다는 말도 없었다. 수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끝내 흘리지는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다.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던 하루가 왜 이렇게 상처로 끝나야 했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조금 힘들었어.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민호가 알아주길 바랐다. 그러나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원래 며느리는 그런 자리에서 배우는 거야. 너도 이해해줘. 그 말은 수진의 가슴을 조용히 찔렀다. 이해하라는 말은 결국 참고 받아들이라는 뜻처럼 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피어올랐다. 사랑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나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엌의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물의 감촉, 그리고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만약 오늘이 결혼 후의 일상이 된다면 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를 계속 낮춰야 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라져 있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도 함께 자리 잡았다. 아직 민호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제 그 작은 가족 모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고편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다음 날 수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와 같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전날의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다.
뜨거운 불 앞에서 혼자 서 있던 순간 뒤에서 들려오던 낮은 수군거림,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던 민호의 목소리. 그녀는 일부러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제는 단순히 힘든 하루였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을 붙잡았다. 원래 그런 거라는 말.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처럼 들렸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가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라고 물었을 때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다고 웃어 넘겼다.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겉으로 보면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었다. 시댁에 인사 가서 음식을 준비했다는 이야기, 어른들에게 조금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녀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퇴근 후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제 힘들었지. 그래도 우리 엄마 마음은 이해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사과는 없었다. 수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우리 오늘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답장은 금방 왔다. 그래, 카페에서 보자.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거리감이 흐르고 있었다. 수지는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 나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 음식 준비를 다 하는 것도 그렇고, 다 끝나고 설거지까지 혼자 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서운했어.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다.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고 싶었다. 민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근데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엄마가 며느리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 처음부터 잘 보이면 좋잖아.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다시 조여왔다. 그 기대라는 게 왜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야?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안 도와줬어.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어른들 말씀이 좀 세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그는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었다. 그녀가 느낀 상처를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그날의 상황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만약 내가 너희 집에 처음 갔을 때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하루 종일 요리시키고 설거지 다 시켰으면 어땠을 것 같아? 수진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곧 이렇게 답했다. 남자는 좀 다르지. 그 짧은 문장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식게 만들었다. 다르다는 말 속에는 이미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전제가 담겨 있었다. 수지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나는 결혼이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어제 나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 그리고 네가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왜 네 편이 아니야? 난 그냥 우리 엄마 입장도 이해하자는 거잖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는 할 수 있어. 근데 이해와 동의는 다른 거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는 차가웠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가치관이 다르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만약 결혼하고 나서도 어제 같은 일이 반복되면 너는 그때도 엄마가 맞다고 할 거야? 민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가족이니까 맞춰가야지.
며느리는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게 필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가 생각하는 결혼과 그녀가 꿈꾸는 결혼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며칠 동안 수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쉽게 결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 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함께 웃고 여행하고 미래를 이야기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어제 그 집 안에서 느꼈던 고립감도 선명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면 나는 점점 작아지지 않을까? 나를 지키지 못한 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결국 그녀는 답을 찾았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높이에서 손을 잡는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한쪽만 계속 낮아져야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고 느꼈다. 저녁 무렵 수지는 민호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갑자기 왜 그래? 어제 일 때문에 그래?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일 때문이기도 하고 그 일을 바라보는 너의 생각 때문이기도 해. 민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 정도 일로 헤어진다고? 결혼하면 다 겪는 일이야. 수지는 담담하게 답했다. 나는 다 겪는 일이라고 해서 다 감당하고 싶지는 않아. 나는 존중받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민호는 마지막까지 말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틀린 말 한 건 아니야. 여자는 시댁에서 잘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슬픔이 아닌, 체념도 아닌 확신이 담긴 미소였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에서 나온 미소였다.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같은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뒤에서 민호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제의 작은 가족 모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의 삶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어쩌면 그녀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른다.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의 눈물이었다. 이별 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수지는 드라마처럼 크게 울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하지도 않았다. 대신 일상 속에서 천천히 자신을 정리해 나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던 습관이 사라졌고 퇴근 후 자연스럽게 민호에게 전화를 걸던 손길도 멈췄다. 처음 며칠은 허전함이 밀려왔지만 그 허전함 뒤에는 묘한 안도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금씩 가볍게 만들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결정을 쉽게 이해해 주지 않았다. 가까운 친구에게 이별 소식을 전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 정도 일로 헤어졌어? 결혼하면 다 겪는 거 아니야? 친구는 악의 없이 말했지만 그 말은 다시 한번 수진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게 문제였어. 다 겪는 일이라는 말이. 친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며칠 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아져 있었다. 우리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이 년의 시간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다. 함께 나눈 추억과 약속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깝지. 근데 아까운 감정만으로는 결혼을 할 수 없잖아.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한테도 얘기해봤어. 엄마도 네가 좀 서운했을 수 있겠다고 하더라. 다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엔 변화처럼 들렸지만 수지는 그 안에 담긴 본질을 느꼈다. 다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이라는 말은 여전히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는 뜻처럼 들렸다. 민호야, 문제는 그날의 행동 하나가 아니야. 너의 생각이었어.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네가 그 자리에서 나한테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해주길 바랐어. 아니면 적어도 집에 가는 길에 힘들었지? 라고 물어봐 주길 바랐어. 근데 넌 계속 엄마가 맞다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난 그냥 우리 집 방식을 설명한 거야. 그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부분이야. 나는 설명이 아니라 네 선택을 알고 싶었어. 네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날 통화는 길지 않았다.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린 채로 끝났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수지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슬픔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더 분명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무렵 수지는 부모님께도 이별 사실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했니? 수지는 그날의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말을 꺼내는 동안 다시 그 장면들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덜 아팠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상처받았다면 그건 작은 일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누구의 편을 들기보다 그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는 말이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결혼은 평생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거야. 처음부터 마음이 불편하면 오래 가기 힘들지. 그 말은 수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닐까, 혹시 성급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고민해왔지만 그날 부모님의 반응은 그녀의 결정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에 대한 감정도 조금씩 옅어졌다. 가끔 길을 걷다 함께 갔던 식당 앞을 지나치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웃고 있을까? 답은 늘 같았다. 어느 날 퇴근길, 수지는 우연히 민호와 마주쳤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두 사람 모두 잠시 멈춰섰다.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민호가 먼저 말했다. 요즘 잘 지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 네가 좀 독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대신 차분하게 답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나를 지키고 싶었으니까.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와 헤어진 뒤 수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독하다는 말이 예전 같았으면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누군가에게는 독하게 보일 수 있는 선택이 자신에게는 용기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도 수진의 삶은 특별히 극적이지 않았다. 회사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불편한 순간이 오면 억지로 웃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는 말에는 속으로 삼키지 않았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에게는 큰 성장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갈 무렵 수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다. 사랑은 분명 소중한 감정이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작게 만든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누군가의 가족이 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그날의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창밖에는 잔잔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대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나더라도 스스로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다. 이별 후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수진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았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문득 생각이 깊어졌다. 정말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가끔씩 떠올랐다. 그러나 그 질문의 끝에는 늘 같은 장면이 있었다. 혼자 뜨거운 불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나가던 민호의 뒷모습이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다. 우산 없이 서 있던 수지는 잠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다. 그날도 누군가가 옆에 서서 함께 비를 맞아주길 바랐던 건 아니었을까. 단지 설거지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힘들지? 라는 한마디를 바랐던 건 아니었을까. 사랑이라는 건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그런 작은 순간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 무렵 민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직접 찾아왔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수진의 마음은 잠시 흔들렸다. 내려가 보니 그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민호는 말을 꺼냈다.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네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엄마가 한 말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너한테는 상처였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어. 그의 말은 이전과는 달라 보였다. 그러나 수지는 조용히 물었다. 이해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민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내가 그날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어. 적어도 네가 힘들었는지 물어봤어야 했어. 그 말은 분명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만약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그녀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무거웠다. 민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을 걷다가 그는 말했다. 엄마랑 얘기해 볼게. 조금씩 바꿔보려고. 조금씩. 그 단어가 다시 마음에 걸렸다. 수지는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누군가를 바꾸고 싶지 않아.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바꾸려는 관계도 원하지 않아. 그냥 서로가 같은 기준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민호는 답답한 듯 머리를 쓸어 넘겼다. 가족 문제는 한 번에 바뀌기 어려워. 그래도 노력해 볼 수는 있잖아. 그 말에는 여전히 가족이 중심에 있었다. 수지는 그제야 분명히 깨달았다. 그의 중심에는 늘 가족이 먼저였고 그녀는 그 다음이었다. 물론 가족이 소중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결혼을 한다면 새로 만들어질 가정 역시 같은 무게로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 나는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우리가 다른 거야. 너는 가족의 전통과 방식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나는 새로운 가정에서는 서로를 먼저 존중하는 게 중요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감정적인 다툼도 눈물도 없었다. 대신 담담한 현실이 놓여 있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끝이야. 수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는 이미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다. 응, 이제는 미련 없이 말할 수 있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아프지 않은 미소였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너랑 함께한 시간은 후회 안 해. 그 말에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시간 덕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게 됐으니까. 그것은 진심이었다. 이별이 항상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일 수도 있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수진 역시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고 오래 미뤄두었던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다.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자신감도 함께 자라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던 수지는 스스로에게 미소 지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평가를 의식하며 자신을 돌아봤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가끔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누군가는 아직도 말한다. 결혼은 원래 참고 사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지는 속으로 생각한다.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해하며 사는 것이라고. 한 사람만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언젠가 균형을 잃게 된다고. 그녀는 이제 안다. 그날의 작은 가족 모임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가치관이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평온한 일상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창밖에는 조용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수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억울함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조용한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는 누군가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선택 위에서 시작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진의 선택은 점점 더 분명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상처를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그것은 상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억은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지 않는지 분명히 알려준 이정표처럼 느껴졌다. 몇 달 후 수지는 우연히 지인을 통해 민호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여전히 가족과 가까이 지내며 부모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수지는 이상하게도 안도했다.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서로의 방향이 달랐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종종 그날의 장면을 떠올린다. 10명 남짓한 가족들이 모여 있던 거실, 부엌에서 홀로 분주하게 움직이던 자신, 그리고 아무도 다가와 힘들지 라고 묻지 않던 순간. 그 기억은 여전히 또렷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장면 속 자신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대신 조용히 말해주고 싶어진다. 잘 버텼다고.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선택해서 잘했다고. 어느 날 회사 후배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났는데 불편한 말을 들었고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이야기였다.
수지는 한참 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어떻게 대하는지야. 후배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이제 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이벤트나 큰 약속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라는 것을.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순간에 곁에 서주는지 아니면 전통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하는지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진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안에서 자신이 사라지는 삶은 원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집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집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상호 존중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어느 저녁, 수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을 떠먹으며 문득 미소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는 저녁이 쓸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혼자여도 불안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은 나를 증명하는 시험이 아니며 통과해야 할 관문도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만약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그날 가족 모임에서 들었던 말들. 요즘 아가씨들은 예의가 없다. 며느리는 원래 그래야 한다. 는 문장들은 한동안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린다. 그 말들은 누군가의 기준일 뿐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민호와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날, 그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여자는 시댁에서 잘해야 해. 그 문장은 아마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지는 이제 알고 있다. 잘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삶은 계속 흐른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더 오래 즐길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수지는 이제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웃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지 먼저 묻는다. 그날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시작. 그리고 그 기준은 단순하다. 서로를 존중하고 힘든 순간에 외면하지 않는 관계.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기꺼이 다시 사랑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 이미 그녀는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존중받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작아지고 있는지. 사랑은 참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쉰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원망도 미련도 없다. 다만 그 경험 덕분에 더 단단해진 자신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줄 힘이 될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지켜주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길 바란다. 구독과 응원은 큰 힘이 된다. 함께 걸어가자.